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일단 베스트 파트너로 수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을 존경한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저의 무한한 사랑을 드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진심 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걸 알아차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이 넘게 이제 국고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원동력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면 이제 한국경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고객 수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도 별로 없고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했던 것은 저의 모든 열정을 담아서 존경과 사랑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 대박을 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진행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껏 고무되어 있어요. 왜 고무되어 있냐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보면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뭐 알테오젠 100%, 130%, 또 HLB 이제 100%를 향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해도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서 내가 좋은 종목이 나와도 못 사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거의 제가 신적으로 종목을 잘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딱 이거 하나만 주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만 하세요. 그러면 한국경제TV 우리 국고처 송견지명을 보신다면 정말로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하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안 좋은 건 빨리빨리 매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자, 시장이 이제 좋아질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 약화됐죠.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록을 이제 막상 들여다보니 생각보다는 뭐 금리 인하 폭이나 또는 시기가 이제 단정이 안 됐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런 이제 격언이 있다고요.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다. 왜 그럴까요? 제로센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만 누군가는 돈을 따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정보에 앞서 나가는 빅머니들이 싼 가격에 매집을 해서 비싼 가격에 이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박을 밭대기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씻고 리본까지 달고 패키지까지 하면 수박이 밭에서는 5,000원 하던 게 백화점에서는 3만 원을 팔 수 있는 거죠. 요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빅머니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끌어올려서 시장 분위기가 야 뭐 연준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언했어. 대형 IB들이 뭐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네 또는 뭐 7번을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좋아서 미국의 투자자들도 돈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다 물렸기 때문에 결국은 더 사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거죠. 팔 사람은 팔고 더 사줄 사람이 없어서. 자,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은 이제 악재를 뿌려서 자기들이 팔았던 물량을 다시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저는 시장 자체, 시장 정화작용이다. 시장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시장이라는 것도 또한 빅머니, 뭔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빅머니들의 국제 자본가들의 노름이다. 이걸 잘 직시를 하지 않고 맨날 쫓아만 간다면 파월이 저런 발언을 했네. 올라가네 해서 사고 또 빠지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뭐 어떤 테마가 바이오주는 저런 주야장천 바이오주로 외쳤지만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JP모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다고 바이오 따라 들어갔다가 다 물리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바닥에서 뭐 100%, 200%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얕은 조정을 무시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악성 매물이 소화되어야만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고처 방송을 성견지명을 잘 보신다면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최근에 소해업종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았어요. 왜 탄력을 받았습니까? 삼성이나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지? 전해액이 액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리튬 이온은. 근데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둘이 결합을 안 하고 또 혹시 여기가 뭐 스크래치가 나서 전해액이 이동을 해도 이게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전해액이 없기 때문에 부피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미래의 배터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주들도 그동안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헬릭스 미스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이때 이제 2차 전지가 전고체 배터리도 좀 올라가고 그동안 낙폭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2차 전지가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좀 올라갔던 거죠. 폭발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항상 이제 이런 학회가 있을 때는 미리 선취매가 되고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학회 즈음 되면 또 눌림목을 줘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정은 크게 조정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매도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공매도 악령에 휘달렸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뭐 기술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랬을 때 바이오주들은 좋아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냐.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이쪽은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이었고 AI나 로봇도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대중국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해내라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좋아, 그럼 우리가 이번에 바이오 전략을 잘 짜보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번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짰던 게 좋아. 글로벌 빅파마 2개,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또 의료기기 수출 뭐 몇 배 이상 이런 식으로 3가지 목표를 했어요. 이 의료기기 수출은 작년 연초에 했고 이게 이제 연말 또 그리고 올해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 했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합병하면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처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강하게 퍼포먼스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 알테오젠 이런 기술 수출이나 또는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나 립을 FDA 신약을 신청을 했고 이게 허가가 되면 폭발적인 내리가 나오죠. 근데 저는 안 돼도 상관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또는 CES 관련주들은 이미 올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현실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이나 또는 MOU를 체결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잘 움직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CES 관련주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보다는 좀 적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겠죠. 최근에 테마주 흐름을 보면 방산주나 우주항공주, 우주항공 관련은 우주항공 쪽 만들고 그 기대감 때문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주항공주를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한 종목씩 제시해 주는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좀 더 홀딩해도 되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설 거냐, 저출산 이 문제가 올해 어떤 중요한 테마 형성에 단초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로 인해서 엔젤이나 또 이런 관련주들, 출산 장려책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두 번. 자, 근데 그 관련주들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인 테마, 몇 종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테마는 이제 어디로 도냐? 이제 다음 주에는 CES도 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저출산과 맞물린 산업에서 상승이 나올 것 같아. 일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다고요. 이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100번 삽질할 걸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 AI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로봇, AI,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또 소폭씩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AI 관련주들도 좀 나왔고 또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AI, 자율주행 또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종목들을 콕콕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금요일 날은 9시 10분부터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11시부터 낮 11시부터 해서 한 30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교체 매매 하시라고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퀴즈를 맞춰서 퀴즈 당첨자에게 일주일 체험권을 증정해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전략 얻고 싶고 또 이 퀴즈 당첨돼서 일주일 체험권 얻고 싶으면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전략도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새내기 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AI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또는 뭐 출산 장려책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새내기주라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왜 새내기주들이 올라가느냐? 새내기주들은 그동안에는 상장하기 전에는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맞선 나갈 때 옛날 보면 뭐 연지곤지 찍고 뭐 때 빼고 광 내고 나가잖아요. 새내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격을. 근데 요즘에는 뭐 수요 계측일이나 신규 상장일에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제한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 새내기주들을 날리기에 아주 좋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테마와 섹터와 연계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럴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그런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가장 잘하는 방법 저는 딱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견지명에다 저 이름을 따서 송견지명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제가 주야장천 바이오 간다, 바이오 계절이 돌아온다 이야기했었죠. 갔죠. 셀트리온이나 기타 바이오주들, 알테오젠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요. HLB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스가 와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 뭐 200%를 향해 가고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뭐예요? 오늘 뭐가 올랐네 이것만 생각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앞서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약간 늦긴 했는데 초전자태가 다음 주에도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시간에서 보면 신성델타나 뭐 서남이나 파워로직스 이런 이제 종목들의 시간에 단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다만 초전도체나 이런 양자컴이나 이런 쪽은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쪽 산업을 키워야 돼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첨단 산업 쪽은 좋아진다. 근데 이건 사실은 초전도체가 있네 없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하더라도 그 관련주의 움직임은 어떤 모멘텀만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석배 퀀텀 에너지 대표가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밝혔고 그래서 연세대와 같이 양자 산업 융합 선도단을 통해서
뭔가 이쪽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실제로 초전도체가 있네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런 특허 기술을 확보하는 게 안 하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줄기세포, 항우석 발사. 저는 이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줄기세포 관련 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초전도체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쪽에 특허를 확보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원천 기술을 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부의 전략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꼭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 양자컴 또는 양자컴이나 중립자 치료기 이런 첨단 의료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 주식은 벽이 없어요. 1초 전만 알 수 있다면 떼돈을 벌겠죠. 워런 버핏도 뭐 누구도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주식 투자고. 근데 처음에는 안 갈 것 같아요. 모두 안 좋은 이야기, 악재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이게 올라가죠. 제가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그 신성 델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첨단 산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여기 한 7만 원대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국고처를 통해서 이제 바닥에서 제시드려서 뭐 수백 % 날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짧은 테마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AI나 또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 자율주행 그다음에 새내기주들 이런 섹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은 저희 고객들은 좋지만 이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견지명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성견지명을 가지고 리포트를 이제 제시를 해드립니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거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베팅에서 스윙으로 크게 한 방 먹어서 뭐 200, 300, 5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고 그다음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린 지가 벌써 이제 2달이 넘었는데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지난달 11월 달 보면 무려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33%. 그리고 뭐 하루에 10% 올라가는 거 우습죠.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10%면 얼마예요?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가고 이 상승 초기 걸 하면 100% LS 에코에너지, 퀄리타스는 150%, 170%.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새내기주가 움직이면 에이지랜드 112%. 이런 종목들을 또 공략하고 또 만약에 이번에는 폐령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럼 메가이시스를 공략하고 에코프로 머티를 공략하고 이런 그다음 뭐 정치 테마지가 움직이면 또 그런 종목들도 기업이 좋다면 공략을 해야죠. 이런 종목은 한 200% 이상 날아가잖아요. 퀄리타스는 170.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면 한 달에 100% 이상 종목이 열 몇 개가 나오는 그런 기업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렇게는 지난 12월 달은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드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수익률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도 이제 움직임이 좋아졌고 뭐 한 30~40%는 기본으로 잘 발굴이 되고 지난 연말에 이제 쉬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 못 드렸었는데 그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뭐 신성 델타나 또 이월드
또 바이오주들이 움직인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럴 때 이제 제시해드리고 또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태성이나 또 이번에 원유큐브 이런 종목 해드렸고 에코아이나 또 오늘은 또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렇지만 매일 뭐 모든 종목이 다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 종목은 VI가 발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을 이제 아침에 사서 아침에 9시 7분 내에 사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VI가 발동이 되면 매도를 해주고 요런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상승 초기에 있는 게 이게 20선 추세 전환하는데 요런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177% 퀄리타스 반도체 발굴해 드렸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했는데 당일날 1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VI 발동되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고 홀딩하고 이런 전략을 제시드렸던 거죠. 그리고 원익큐브도 보면 초기에서 잡아서 VI 발동이 되고 급등이 나오면 좀 팔아주고 또 태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 또 뭐 5천만 원을 수익을 챙긴 분도 계시고 또 뭐 300만 원. 그래서 또 어떤 종목은 좀 세게 베팅하신 분은 뭐 4,900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오늘 에코아이나 우리바이오나 이미지스, 블루엠테코 이런 것들이 이분이 보면 뭐 40%도 있고 16, 16, 13, 10, 14 이렇게 10% 내는 건 요즘에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런 바닥권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렇게 안정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떠 있지만 탄력이 붙는 종목. 이런 종목. 그리고 이번에 CES 관련주다. 선취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해서 급등이 나와서 VI가 발동이 되면 매도하고 한 2분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서 이제 최근에도 뭐 급등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YIK나 지난주에도 뭐 LS 전선아시아 뭐 심지어는 뭐 한 이틀 만에 40% 올라가는 종목들도 잘 나옵니다. 또 이번에 그 홍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공략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물류 관련주가 움직이는 해상문주. 그래서 이거 올라갔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좀 풀리면 좀 차익 실현 좀 하자. 이런 전략. LS 뭐 T 62%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한가 치는 것들이 잘 나옵니다. 당일날 상한가 치거나 이렇게 추세적으로 한 60%씩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코프로로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고 10억을 남겨놓은 분이 이렇게 보면 뭐 70, 30, 뭐 20, 10 이런 것들은 잘 수익을 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구나. 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5,500만 원을 11월 달에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죠. 이런 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못 돼서 한 2천만 원 벌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0%만 벌면 2천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분이 실천해 준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3,200으로 불어나죠. 그래서 뭐 2천만 원 2주 만에 또 1주 만에 1,200도 불었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니 한 달 보름 만에 4천만 원을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정말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탄력이 4,400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2달 했더니 4,7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동안 말이 없어요. 이분이 이게 또 잘 하시다가 잘 안 되셨나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6,400을 한 달, 2달 만에 6,400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도 주식을 못 하는데 정말 주식을 못하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대표님은 수입의 마법사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뭐 500만 원도 벌고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3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400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분이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리포트 종목을 매매하셔서 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는 뭐 700%도 나와요.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그냥 한 10%만 챙긴다. 뭐 30%, 20%일 때도 있고
40%일 때도 있지만 뭐 간혹 2%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 한 3달 정도 되니까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뭐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악성 빈혈 때문에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또 한 2, 3천씩 벌다가 뭐가 잘 안 되는가 이제 걱정이 돼서 저도 문자를 한번 남겨놨더니 아닙니다. 금융치료를 받았더니 너무 좋다. 오늘 또 300 벌고 500 벌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달에 12월 달에 아직 12월 한 달이 마감이 안 됐는데 21일인데 7천만 원을 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6, 7천 버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 이제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인데 이분도 역시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런 계좌를 들고 와서 뭐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버는 것은 꾸준히 11월 달도 보내주시고 또 12월 달도 보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81살 드신 분이 11월 달에 오셔가지고 800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더블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니 800만 원 출발해서 세 곱이 되었네요. 세 곱이 다 됐대요. 그러니까 800이면 2,400이 됐다는 이야기죠. 한 달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자금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분 보시면 정말로 33세 때 전 재산 다 털어먹었는데 이제 각골통환하면서 하셔가지고 자금이 늘다 보니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억 5천 수익금이 또 14일부터 28일까지 1억 5천에서 3억을 한 달에 12월 달에 3억을 버셨어요. 그리고 또 사모님 계좌는 작게 해서 7,500.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1월 2일 날 5천. 그다음 또 1월 2일 날 300.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좋은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지금 200%를 향해 가고 있고 HLB도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흔들림 없이 끌고 가고 그리고 이 1,000만 원 정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슈화 재료를 먹으면 이런 리포트 종목을 매매한다면 정말로 재미있다.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물려 있어도 좋습니다. 단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저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퀴즈를 통해서 이런 정말 재미있는 매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퀴즈를 통해서 일주일 체험권을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이런 전략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